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정민철입니다. 지금부터 분당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중간고사는 19문제의 객관식이랑 그 다음 2문제의 논술형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로만 보자면은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한 수준의 그냥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에 분당고 기출문제를 풀어봤던 학생들 입장에서 이 시험을 처음 접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보통 학교 기출로 내주는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 문제가 다소 많이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출제되는 이제 문제집이나 아니면 학원 내신 대비 교재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열심히 풀어봤던 친구들은 아마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객관식 19문제랑 서술형 1문제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아마 풀고 나면은 보통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인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의 기출도 된 적이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시간상 아마 다급해서 많이 못 풀고 정답을 끝까지 다 구하지 못하고 오답 처리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난이도로 봤을 때는 논술형 2번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술형 2번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 문제를 먼저 보면 X에 대한 다항식 AX랑 BX, CX가 다음 네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제가 칠판에 지금 가나다라 조건을 적어놨는데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AX에 대해서는 정확한 식을 줬는데 BX에 대해서는 3차식이라고만 줬고, 그 다음 나머지의 형태로 CX다 이렇게 말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뭔가 기준을 잡아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서 해봅시다. 일단 여기 다 조건에 보면은 AX를 BX로 나눈 나머지가 CX다라고 했는데, 그 BX가 3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 CX, 즉 나머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2차식이거나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케이스인 상수항 같은 경우는 라 조건을 보면은 AX를 그 CX로 나눴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AX는 4차식인데 만약에 그 CX가 마지막 케이스인 상수항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수항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당연히 같은 4차항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차항을 상수항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나머지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나눠 떨어지고 그냥 개수만의 조작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의 개념 자체가 애초에 성립을 안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결국 CX가 될 수 있는 거는 1차식 아니면 2차식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그 CX의 형태가 2차식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CX의 형태가 1차식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CX의 식이 2차식이다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나왔을 때 어쨌든 BX의 식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이 라 조건을 봤더니 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BX의 형태를 완전히는 모르지만은 일부분 알 수가 있죠. 왜?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형태 자체가 최대 1차식까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BX의 형태가 X세제곱, 최고차항은 3차라고 했는데 그 3차의 개수가 그 뒤에 나오는 마이너스 X세제곱과 계산해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X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 1차가 돼야 되니까 BX에는 2차항이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여기 1차식 같은 경우는 BX의 1차항이랑 얘랑 계산해서 1차항이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뭔지 모르니까 플러스 AX 플러스 그 다음 상수항만 정해주면 되는데, 이때 가조건을 보면 B0이 3이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 말은 0, 0 집어넣으면 결국 상수항의 값은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CX가 1차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의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3차항과 1차항이 둘 다 없어져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BX의 형태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 해놓고 마찬가지로 상수항은 가조건에 의해서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자, 이래 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조건과 라조건을 모두 만족하냐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두 번째 조건, 즉 CX가
1차 식이라고 해놓고 구한 bx는 정확한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로 돌아오면 ax를 bx로 나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접 나눠볼 겁니다. x 4제곱, x 세제곱. 자, 이 식을 내가 구해놓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다라고 하고 한번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몫에 x 들어갈 거고 4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그대로 빼서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그리고 아직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플러스 1 해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계산을 마저 끝내보면 3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뺐으니까 가운데 4x가 있어야겠네요. 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머지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나머지는 2차항이고 3차항으로 나눴으니까 2차항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가정 자체가 cx가 1차식이어야 된다. 즉 나머지가 1차식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2차식이 나왔죠. 즉 애초에 가정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이 방법은 틀렸다는 얘기죠. 이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는 지울 거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식으로 돌아와서 cx가 2차식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구해놓은 bx의 식을 가지고 다시 똑같이 다의 문장을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자, 공간상 이 두 번째를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워놓고 또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x 4제곱, 세제곱, 제곱, 1차항, 상수항까지를 이번에는 a가 껴져 있지만 그래도 그냥 문자를 두고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나눠봅시다. 그러면 1차항 x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 빼게 되면은 x 세제곱 그 다음 1-a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저 이어서 아직 3차항이니까 그 다음 한 번 더 나누면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마저 이제 계산을 끝까지 해주면 1-a의 x제곱 플러스 그 다음 2-a의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게 되면 3차항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차가 나왔는데 아까 cx는 2차, 즉 나머지가 2차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만 즉 1-a만 0이 아니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2차항의 모양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모양은 만들어 둡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목적은 이 a 값만 구하면 여기서 bx 찾고 여기서 cx 찾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찾을 거냐? 그거는 이제 마지막 라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자, 문제 라 조건을 보면은 ax를 이번에 cx로 나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해보긴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얘로 나눴다라고 해버리면 개수가 좀 지저분해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항등식의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 4제곱, 세제곱, 제곱, 4는 해놓고 나누는 식 자체가 이제 cx이기 때문에 1-a의 x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면 우리가 몫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몫은 그냥 qx라고 잡아둘 거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남는 나머지가 여기서 보면 bx에서 요걸 빼라. 근데 우리가 지금 bx의 형태를 이렇게 뒀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대입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쓰게 되면은 더하기 해놓고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결국 a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면은 내가 어차피 몫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나누는 식 요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x의 값을 찾아서 대입을 할 겁니다. 즉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 여기 보면 그러면 1-a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면 0 되죠. 그리고 마침 여기도 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4 그러면 0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좌변 0이고 이 부분 다 0이고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값은 0이 될 거고, 그러면 a 값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x와 cx의 식을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x는
dx는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식 써보면 x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c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면서 결국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 케이스를 아까 했던 것처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직접 해보고 모순이 생기는 거는 답에서 제외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근데 지금같이 차분히 차근차근 쓸 수만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충분히 풀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